네, 10조기 7번 질문.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이거를 AB를 각각 구하라는 얘기인데 중2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있죠? 그거를 이 다항식에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쓰시면 좀 보이세요. 그죠? 보이지 않나요? 위에서 아래를 한번 더해봅시다. 그럼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지워지고 a가 두 번 계산돼요. 2a 더하면 동량 처리되죠?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a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구해지고 나면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 중에 만만한 쪽에다 집어넣어서 b를 구하면 되는데 이 식이 좀 더 만만하죠? 위에 있는 식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a를. 그럼 b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여기는 a가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a라는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가로를 치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그럼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2 차수별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동류항 처리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게 b가 되더라. 그래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14페이지 54번 문제. 곱셈 공식은 어떤 내용에 내가 그 가장 기본적인 유형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중에 어떤 거에 맞춘 건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틀에 맞춰야 되죠. 배운 대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 여기 꼴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꼴에 만약에 맞춰지는 형태라면 이 결과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될 테니까요. 됐죠? 그럼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기 있는 형태 좌변에 있는 식을 보니까 a를 x로 보면 될 것 같고 b는 마이너스 y로 봐야 될 것 같죠? c를 마이너스 z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 앞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대로 대입하면 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걸 다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ab 여기죠. a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xy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xy 이렇게 얘네들이 곱한 것 b와 c를 곱하면 yz인데 거기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마이너스 yz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곱한 값 c와 a를 곱하면 마이너스 zx인데 여기에 앞에 음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zx 음 붙으면 zx 네, 딱 맞죠 이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딱 맞으니까 여기는 이 공식꼴이 정확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과는 요거를 그대로 갖다 베껴 쓰시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z 이렇게 써야 되겠죠. 결국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음수 마이너스 3xyz 이렇게 정답이 처리될 것 같아요. 15페이지에 곱셈공식 변형인데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에도 있었죠. 중학교 거를 해봅시다. 복습 겸. 중학교에서는 이런 곱셈공식들을 배웠었어요.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하면 뭐가 되죠? a제곱. 그치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공식은 저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서 기껏해야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얘는 곱셈공식이고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별거 없죠 사실. 그냥 이항하는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2ab를 저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2ab 붙는다.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이항 정도 한 게.
그럼 얘도 이렇게 이항을 하는 거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은 합이 아닌 차에다가 식을 적용시키면 뒤에 플러스 2ab가 붙는다.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런 거 했었죠. 여기다 쓸게요. 여기 있는 a 자리 대신에 x를 넣고 b 자리 대신에 그 x의 역수인 x분의 1을 넣는다면이죠. 여기서 위에 있는 곱셈 공식은 ab가 사실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ab는 전혀 관계없는 항. 근데 이번에 쓸 거는 a와 b에 각각 역수항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서로 역수관계인 것들. 그럼 집어넣으면 a 자리에 x 집어넣으면 x제곱이 되고 b 자리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우변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에 항상 마이너스 붙고 2 써주고 앞에 있는 항 x, 뒤에 있는 항 x분의 1을 곱하는데 곱하면 얘가 역수가 돼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똑같죠? 이번엔 x 마이너스 x분의 1 여기에 제곱에 플러스 2가 붙겠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배운 거를 항만 잠깐 바꿔서 이런 역수 형태 꼴로도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자 다음 색깔을 바꿔서 이런 곱셈 공식이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네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서로 같진 않아요. 근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a제곱 b제곱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2ab를 가졌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가졌죠. 그럼 여기다가 무슨 조작을 하면 왼쪽과 똑같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조작이 뭐냐면 마이너스 2ab를 플러스 2ab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4ab를 붙이시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4ab 플러스 2ab 얘랑 좌변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의 일종이었죠. 곱셈 공식에 이런 걸 적용하면 식이 내가 원하는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위에는 뭘 찾는 거였냐면 합과 곱 혹은 차와 곱을 가지고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의 합을 찾는 거였고, 얘는 차와 곱을 가지고 합을 구하는 겁니다. 차와 곱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것. 물론 합의 제곱이지만 제곱은 넘기면 되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a 빼기 b의 제곱. 조건은 합과 곱을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차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2ab를, 여기는 이 개념에 플러스 2ab에 마이너스 4ab를 더해야 마이너스 2ab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한쪽에 있는 식 하나를 외우신 다음에 플러스 4ab를 저쪽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식이 나오니까요. 괜찮죠? 자, 여기 있는 이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추가로 더불어서 공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하면은 곱셈공식 변형 쓰게 되면 마이너스 하면은 항상 플러스가 따라오고, 위에서는 2가 내려왔었잖아요. 제곱, 그러니까 가로 위에 제곱이 2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기 때문에 외울 때 그냥 2는 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곱. 근데 얘는 곱해도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시는 거죠. x-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같지 않죠. 같게 만들려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붙이고 2는 4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서로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잠깐 연습을 한 겁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이 부분 중학교 때 배워온 겁니다.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워오신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 변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항을 해서 새로운 조건을, 문제에서 원하는 새로운 조건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공식을 외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공식에 항을 이항을 통해서 식의 변화를 주는 것 뿐인 거니까 배웠던 공식을 자꾸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세 번째부터 볼게요. 이런 거 배웠거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거 기억해요? 공식?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집에서 연습장에다가 그냥 뭐 그림 그리고, 물론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지. 여가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실 때 잠깐 점 내서 이런 것도 그냥 낙서 삼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꾸 써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달리 대단한 게 없다고 그랬죠. 구구단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구구단도 달리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물론 중요한 의미겠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심오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연산을 하려면 이걸 빨리빨리 내가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문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우는 거야, 구구단을. 곱셈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써서 머릿속으로 번뜩번뜩 떠오르게 만들려면 구구단 외우듯이 자꾸 외우시고 자꾸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이왕이면 점 내서 한 번씩 써보시고 손에 좀 익혀보시고 머리에 빨리빨리 떠오도록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로 3개를 곱하다 보니까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2개, b가 하나, 그 다음에 a가 하나, b가 2개, 마지막 b가 3개. 이런 형태로 문자가 곱해지게 되고, a가 3번 곱해지는 케이스는 가로마다 모두 다 a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플러스 a가 2번, b가 1번은 가로 3개 중에 b를 어쨌든 한 군데에서 뽑아내야 돼. 그럴 상황이 3번 발생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가로에서 b 뽑는다, 아니면 두 번째 가로에서 b 뽑는다, 아니면 세 번째 가로에서 b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시험 보면 이제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b라는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가로 3개 중에 2개는 b를 뽑고 나머지 하나의 가로는 a를 뽑는 거예요. 결론은 어느 가로에서 a를 뽑는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3가지 있다는 얘기죠. 가로가 3개니까. 마지막 b만 모두 다 뽑는다는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얘네를 이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근데 얘를 이항할 때 그냥 이항하지 말고 이가 공통적인 항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묶어보겠다는 얘기죠. 플러스 3ab로 묶습니다. 그럼 3 빠져나오고 a 하나 빠져나오고 b 하나 빠져나오면 가로 안에 있는 a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가 하나 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항시키면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 되는 겁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이 플러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3ab, 이건 안 바뀐다. 항의 대표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대표부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여기까지 가로를 바꾸게 되면 부호를 2번 바꾸는 거니까 바꾸면 안 되죠. 얘는 그냥 쓰시는 거죠. 이렇게 곱셈공식이 나와요. 얘도 외우는 패턴, 부호를 외우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혹은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는 거는 마치 얘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느낌이 비슷하잖아. 근데 3ab라고 가게 되면 그 뒤에다가 앞에 있는 가로 있죠. 세제곱 밑에 있는 가로를 한번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어쨌든 곱셈공식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걸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꼭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만의 방법으로 외울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수학뿐 아니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암기 과목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뭘 외울 때 난 이렇게 외우니까 좀 더 쉽게 외워져 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방법을 자꾸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야 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밑줄을 쭉쭉쭉쭉 거가면서 외우시는 거는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은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노래 부르면서 외우는 애도 있었어요. 우리가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는 자기는 노래 음에다가 영어를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해야 잘 외워준다 그래서 막 쉬는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애가 있었거든. 걔는 걔만의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외울 때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보세요. 이렇게 외웁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곱셈공식을 변형을 적용하시고 그러면 3차 떼고 a 플러스 b가 남죠. 그 위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이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네, 곱셈공식 변형이 외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외우게 되면 이것도 저절로 외워진다는 얘기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3차를 떼, 각각 3차를 떼면 a 빼기 b가 남죠. 그 a 빼기 b에다 가로치고 세제곱 쓰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이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3차니까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앞에 있는 가로 a 빼기 b를 그대로 이어서 한 번 더 복사해서 써주시면 곱셈 공식 변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이렇게 외우게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4번 공식은 여기서 나온 거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이거랑 느낌 비슷하죠? 얘는 외울 때, 이 공식을 외울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일단 나온항은 다 제곱해요. 근데 얘만 나온항만 제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나온항 2개를 곱하죠. 이런 느낌이 그래요. 나온항을 모두 다 제곱합니다. 나온항이 3개니까 3개 항을 모두 다 제곱해요.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3개 항 중에 2개 항씩 묶어서 곱하는 거지. 그럼 AB를 곱하는 경우, BC를 곱하는 경우, 2배 한 다음에 CA를 곱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을 얘가 아닌 이제 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2항을 하겠죠? 근데 2항 할 때 다 2를 붙였으니까 2를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식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 공식이 이제 이 공식입니다. 4번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이건 곱셈 공식은 아니잖아. 이게 곱셈 공식이지. 이건 2번 곱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분배. 이거는 이제 계산한 게 우리 알고 있던 결과인데 이거는 곱셈 공식은 아니고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나온 식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2개 항씩 곱한 것 이렇게 된다. 이게 4번 공식이고 5번 공식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5번 공식은 그 공식의 시작점이 이거 지울게요. 시작점이 여기였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를 분배해서 곱셈 공식에서 분배해서 나누게 되면 그 전개식의 결과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괜찮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배하는 거는 곱셈 공식이고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요. 변형이면 얘를 이렇게 이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가로에다가 마이너스 넘어가서 이제 플러스 3abc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는 곱셈 공식은 아니죠. 얘를 뭐 곱하는 게 좀 이거는 이제 곱으로 뭐 가로를 묶어놨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 아니고 곱셈 공식을 변형한 식인 거지. 외음 공식에 가볍게 그냥 항만 이항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요 뒤에 아까 여기 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여기다가 필요에 따라서 2배 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누는 그런 케이스를 적용하고 이 2를 이 가로 안에 이제 분배하죠. 분배하면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씩 덧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a제곱 하나 여기는 b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ab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묶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a 빼기 b의 제곱 마찬가지 패턴대로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다시 설명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 다시 잘 봐. 다시 해줄게. 친절하게. 난 친절하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에다가 내가 필요에 따라서 2를 곱해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2를 곱하면 식이 바뀌잖아. 안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곱하기 1이니까 원식과 더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 2를 가로 아래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분배해주면 이제 가로 안의 모양이 가로 바깥은 2분의 1이고 가로 안의 모양이 2a 제곱이 되는데
2a 제곱을 이렇게 써도 괜찮지는 않나요? 네, 틀린 건 아니잖아. 물론 누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동리형 처리해서 2a 제곱이라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2b 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2c 제곱은 c제곱 더하기 c제곱. 나머지는 그냥 1의 배수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가로 안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짝을 지을 때 여기는 a제곱 하나, 여기는 b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ab를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빼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 여기 a, 여기 a 항 3개짜리니까 여기 b, 여기 b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ab, 둘을 더하면 2ab. 근데 여기 부가 마이너스네? 그럼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a-b 곱하기 a-b가 됨에 따라 a-b의 제곱으로 이게 묶인다는 뜻이야. 지금 미출진 3개 항이 a-b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더하기 여기 b제곱 하나, 여기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를 묶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b-2의 완전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남아있는 여기 c제곱 하나, 여기는 a제곱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 2ca를 묶으면 c-a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돼요. 그럼 c-a 제곱이 아니고 a-a의 제곱을 써도 되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c-a의 제곱과 a-의 제곱은 계산해보면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플러스 2의 제곱이나 제곱하면 답이 똑같은 그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c-a냐 a-c냐는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곱하면 똑같아지니까. 이게 괄호 안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괄호 바깥에 2를 붙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다시 얘랑 같아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 5번 식에 보면 그 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면 딴 건 없겠죠. 이걸 2를 분배하게 되면 여기는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이게 인수분해 될 때 a, b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여기 항의 이제 부호가 조금씩 바뀌는 것 차이 빼놓고는 개념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곱셈공식 변형인데 5번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5번, 6번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때 저번 시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예 교과에서 얘를 완전히 뺀 거면 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좀 부담은 덜해요. 근데 교육과정 안에 이 내용을 완전히 뺀 것도 아니거든 사실. 어떤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뒤에 연습 문제 보면 가끔 이런 게 하나씩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을 써줄 때 이 공식이 있다라는 걸 표기를 해주긴 하거든. 그러니까 교육개정 안에서 이제 이번 바뀐 교육개정 안에서 여기는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웬만한 교재, 웬만한 뭐 문제집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도 또 완벽히 뺀 것도 아니고 문제에 하나씩 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힘주어서 공부하자니 교과서에 없고 약간 애매한 유형이야.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도 갑자기 이걸 보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교과서에 없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해야 완벽히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오히려 연습이 딴 문제보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변형 문제 같은 것들은 이게 사실 이 문제 변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변형이라는 게 이럴 때 저럴 때 문제가 바뀌어야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변형이라는 게 대단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유형으로밖에 변형이 잘 안 되고, 바꾸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또 문제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6번 공식 있죠? 6번 곱셈 공식이든 뭐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든 이 6번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ABC는 이렇게 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ABC라고 하자.
근데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세 변의 길이를 세제곱의 합을 계산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세 변을 모두 곱한 다음에 세배한 3abc와 같을 때 이 삼각형의 이름이 정체가 뭔가요? 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 근데 답은 너무 단순해서 답은 정삼각형이에요. 이 문제를 나중에 연습하다 보니까 외우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내는 사람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변형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이게 왜 답이 정삼각형이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 써드렸던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에 출연한 겁니다. 세 개항의 세제곱의 합은 이 공식밖에 없어. 네가 배우는 곱셈 공식에 세 개항을 세제곱한 거는, 아니 두 개항을 세제곱한 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있어. 근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 두 개항의 세제곱만 나오잖아.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이렇게 두 개항의 세제곱이 나오는데, 세 개항을 세제곱한 거는 곱셈 공식상 얘가 유일하다 보니까 떠올리기가 일단 편해. 잘 외워지진 않지만 떠올리기는 편합니다. 아, 쟤구나. 근데 잘 봐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립하려면 가만히 있어.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나요? 얘가 없어져야 서로 같아지거든.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갑자기 있던 식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고 얘를 0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죠. 이게 0이 된다면. 잘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문제가. 얘가 성립한다라는 뜻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된다는 뜻이구나 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죠? 쟤는 왜 0이 될 수 없나요? 삼각형의 세변 길이는 모두 양수잖아. 세 개의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구조상 이 파란색 관계식이 앞에 있는 가로와 뒤에 있는 가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앞에는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뒷게 0이 돼야 됩니다. 이건 선택지가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필수인 거죠.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 공식이 이거 있죠? 이 부분. 이쪽으로 다시 변환이 되는 거죠. 얘는 내가 알아. 2분의 1 가로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과 같다는 거를 알아. 근데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2분의 1은 다시 0이 아니잖아. 그럼 이번에 또 이 중괄 안에 들어있는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방식은 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곱하면 기본적으로 양수잖아. 근데 제곱의 세 개 항을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돼야 돼요.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0. 그 내용이 적용되다 보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구나. A 빼기 B가 0이고 그리고 동시에 B 빼기 C도 0이고 그리고 동시에 C 빼기 A도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B 같다는 뜻이고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BC 같다는 뜻이고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CA 같다는 뜻인데 그리고 개념은 다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요. 결국은 ABC가 다 같다는 뜻이구나. 세변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이구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활용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걸 변환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변형은 못합니다. 이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참이 되는 방법은 앞에 게 0이 되거나 앞에 0이 된다는 얘기는 세 실수의 합이 0이 될 때 또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하려면 세 실수의 합이 0이 되거나 또는 세 개 항이 모두 같을 때 이것만 성립해요. 근데 이게 삼각형 문제로 출제되면 이제 얘는 못 풀게 된다는 얘기죠. 세 변의 합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그냥 외우는 거야, 애들이. 정삼각형. 그냥 문제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게 비해서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삼각형이 아니고 이 삼각형 말을 빼요. 다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생각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 위에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변형될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 앞쪽 페이지의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이거는 다시 여러분이 다시 집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한 개씩 대표형을 보여드리면 빠르게 대표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안에 바로 풀어보. 이건 바로 풀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풀어보면 까먹기 때문에. 다음 밑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이거를 구하라.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배운 대로 합시다. 3차 빼기 3차의 곱셈 공식인데 이 조건을 써먹으려면 3차 떼고 x 마이너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3 내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한번 더 써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러죠.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a, b 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근데 사실 꼭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식을 두 개로 두고 풀 필요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는 거죠.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3ab로 묶었더니 이게 a 플러스 b가 남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숫자를 대입해도 괜찮고,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을 기억했다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3차 떼고 a 플러스 b 남는데 그 위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거로 다시 한번 써주고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 사람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서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반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원리가 있거나 네가 좀 이해를 못한 게 아니야. 외우지 않고 익숙치 않은 것 뿐이니까 집에 와서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 근데 아무데나 어차피 집어넣으면 답은 나와요. 어차피 AB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여기다 일단 밑에다 대입할게요. 쓰기 편하게. 여기는 56. 여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8이죠. 마이너스 3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2 곱하면 마이너스 6AB. 그럼 6AB는 56 빼기 8 48. 따라서 AB는 68 48 8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위식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똑같은 식이냐 항만 이해한 거라 뭐 위든 아래든 관계없습니다. 일단 써놓을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6일 때, 자, 이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조건을 많이 안 달아줘도 되거든요. 세제곱 합을 구하는데 딸랑 한만 주어줘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이 공식을 떠올려야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한번 다시 써주고, 여기서 a와 b를 x와 x분의 1로 변형하게 되면 이 관계식이 이렇게 바뀌죠.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의 값은 3차 떼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내려고 앞뒤항 곱해주고 다시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여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숫자를 집어넣어요.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이건 약분되고 1이 되죠. 곱하기 6 이렇게 되네요. 216 마이너스 18 198 네, 이렇게 말했듯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거 못하겠는데가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연습이 좀 되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반복학습이 안 돼서 지금 내가 익숙치 않고 이거 내가 어떻게 적용하지? 그러니까 아직 당황스러울 뿐이야. 자주 안 만나봐서 이 친구에 대한 성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주 만나면 금방 친해집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수학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뭐냐면 막 많이 만나봤어. 많이 다뤄보고 많이 풀어왔어. 그런데도 자꾸 애가 성격이 너무 애가 불규칙해. 변덕스러워. 왜 우리도 사람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항상 처음에 만날 때는 다들 야 세상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은 낯을 가리지. 누가 만나자마자 10년 만난 친구처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막 어제 불과 어제 만났는데 막 10년 만난 친구들 누가 그래. 다 처음에는 일정에 약간 거리를 두고 낯을 가리잖아요. 다 그래요. 근데 친해보니까 얘는 항상 애가 이게 한결같은 친구야. 한결같은 친구야. 그래서 얘가 성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서 내가 이 성향만 잘 이해하고 맞춰주면 이 친구랑 편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친구들도 여러 번 사귀어 보다 보면 어떤 친구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금방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런 애들 있잖아. 변덕스러운 애들. 그렇지. 범규 딱 화살을 쳐다보잖아. 바로 쳐다보죠. 화살. 그런 애들은 내가 그 친구랑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항상 걔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야. 딱 만나면 제 표정부터 오늘 제가 화가 나 있나? 아니면 기분이 좋은가? 말하면 툭 조심스레 건네봐야 되죠. 화설아.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화설아 했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날은 괜찮은 거야. 근데 화설아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게 짜증나 있는 거야.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혹시 이 중에 내 성향이 선생님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내 성향이 좀 이쪽에 가깝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성격 고쳐야 된다. 이거는 성격을 개조해야 되는 거야. 이런 성격으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못 삽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너의 눈치를 봐야 돼? 혹시라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약간 감정 기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스타일이야.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주변 사람이 너 때문에 같이 힘들 수도 있어. 이거는 네 성격을 바꿔야 돼. 수학 문제가 그래요. 어떤 문제들은 처음에 접할 때는 좀 거리감이 있어. 근데 반복하다 보니까 저절로 해결이 돼. 그건 안 어려운 거다. 니네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이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숙달이 안 돼서 연습될 때까지는 좀 귀찮은 문제들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참 많이 풀어봤어.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참 많이 풀어봤어. 근데 얘는 문제가 너무 다양해. 그리고 난이도 너무 극악이야. 어떤 문제는 풀만하는데 똑같은 개념을 다른 때 적용했더니 이 문제를 못 풀겠어. 너무 힘들어. 그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크게 3가지 부류예요. 처음에는 어렵다가 반복하면 쉬워지는 문제. 처음에도 어려웠는데 연습할 때마다 계속 나한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문제.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예 그냥 문제가 너무 헷가닥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내가 난이도에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 문제가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죠. 곱셈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어렵게 출제돼도 쉬운 거야. 네가 연습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는 부담 갖지 마시고 공부하시면서 선생님 저 여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좀 더 참으세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여기는 해낼 수 있는 단원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문제죠, 이 문제는. 72, 73, 74는 차에 관련된 합에 관련된 문제고 75, 76, 70은 차에 관련된 거니까 같은 유형입니다. 부호만 틀릴 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 이런 것들 한번 해볼까요?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활용이 잘 됩니다. 다른 문제에도 약간 이렇게 변형돼서 잘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세제곱, 두 개, 세 개항의 제곱의 합? 혹시 이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 양식 2번씩 곱한 것. 이렇게. 이건가 했더니 조건이 딱 맞죠.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3. 36 마이너스 6 30이 정답이구나. 역시나 공식을 나오면
별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 여기 요 페이지의 마지막 유형. 자, 다음을 만족하는 ABC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시오.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런 조건이 나왔는데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은 공식이 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면 돼요. 아는 데를 일단 끄적여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랑 같다. 마이너스 3ABC를 뭐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해도 괜찮고요. 자,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유형이 많이 변형이 됩니다. 아니, 위에 이거 사실은 80번 문제는 위에 있는 78, 70, 79와 관련이 있어요. 숫자를 집어넣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나와 있는 조건을 숫자만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왔었죠. 근데 얘는 답이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게 안 나와 있네 지금. 얘는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항에 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거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이 값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구하는 식이고요. 얘는 알아요. ABC의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플러스 3이 붙겠죠, 이렇게.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야, 사실. 이 문제는. 얘를 모르겠네, 지금. 조건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좀 전에 78번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던 게 78번인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AB, BC, CA의 합과 같죠. 그런 거죠. 한 번 더 꼰 겁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이거 아까 여기 있었죠? 요 합 여기 있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4. 아, 이게 13이에요. 끝났네요. 이제 계산. 이 결과는 3 빼기 3 곱하기 13 플러스 2, 15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3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온 얘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개의 공식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78번인가 그 풀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저기 적용이 잘 되니까 이 유형을 잘 받으셔야 된다고. 아시겠나요? 자, 73번은 위 x 플러스 x분의 1이 6일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죠. 조건은 이겁니다. 조건은 합인데 차를 구하는 문제면 완전 제곱식끼리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에 얘도 제곱이니까 얘도 같이 제곱시키는 겁니다. 같이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 2, 여기 2가 두 개 보이죠? 그럼 2는 4 붙인 다음에 앞뒤양을 곱하는 거니까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괜찮나요? 이 공식 떠올리시면 돼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뒤에 뭐 붙죠? 마이너스 4ab 붙죠. 이 공식을 저기다 적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b 대신에 x와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저 공식과 일치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여기는 이제 생략해도 괜찮겠죠. 근데 숫자를 대입하죠. 6의 제곱 마이너스 4 32가 정답이 됩니다.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해봤죠. 2x 세제곱 y 마이너스 4xy의 제곱을 뭐 2xy로 나누시오 이러면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거예요. 나누시오 그러면 이거 분배하죠, 나누기를.
직접 나눗셈 되면 직접 나눗셈 하시고, 직접 나눗셈 안 되시면 이제 분수로 처리해서 약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건 직접 약분이 되죠.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 2는 2로 나눠지고, x 세제곱을 x로 나누면 x제곱이 남고, y를 y로 나누면 이것만 남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남고, x를 x로 나누면 약분되고 지워지고, y제곱을 y로 나누면 y 하나 남고, 이게 정답이죠. 기존에 우리가 다항식을 단항식에 나누는 거는 했었는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할 겁니다.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 자, 다항식의 나눗셈, 각 다항식을 내림차수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차수별로 쓰라는 얘기죠.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의 나눗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나눗셈 하는 것과 같은 방법식으로 이렇게 나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지는 게 이제 몫이 되고 남는 게 나머지가 되는데, 일단 여기에는 잠깐 개념이 필요하죠. 뭐 이런 거잖아요. 7을 3으로 나누면 몫은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얘를 여러분은 빠르게 수학적 관계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눗셈을 표기하는 표기법이지 이거를 연산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건 나눗셈을 표기하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수학적 연산식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표기법이라면 이걸 이용해서 연산식을 만든다면 7은 나누었던 3과 목 2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 이렇게 사칙 연산으로 연산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건 이제 문자식에 적용합니다. A라는 식을 B로 나눠요. 그럼 보통 몫을 보통 Q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Q라 쓸게요. Q가 되고 나머지는 R로 많이 표현합니다. R. 이건 표기법이죠. 연산법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연산법은 나눔을 당하는 A는 나누었던 B와 목 Q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이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여기까지 갑니다.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fx fx 나오면 순간 여러분이 함수 아닌가요? 이거 함수잖아요. 물론 fx가 함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함수가 아니고 그냥 x가 들어있는 어떠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아니고 여기서는. 알겠나? 자, 집중. fx를 x가 들어있는 또 다른 관계식인 gx로 나눕니다. 왜 g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예요. a, b, c, d, e, f, g, h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f 다음엔 g, g 다음엔 h 이렇게 보통 넘어가요. fx를 gx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가 남습니다. x를 모두 다 붙이는 이유는 x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됐을 테니까, 몫과 나머지도 x로 표현될 거니까.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fx는 굉장히 중요하다. gx랑 나누었던 식과 목 qx의 곱이며 가운데 점 찍는 거는 곱셈을 생략하는 겁니다. 안 찍어도 되는데 그냥 표기법상에 썼어요. 더하기 나머지 rx.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어떤 관계식을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뭡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빠르게 여러분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반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에 써놓으세요. 여기 책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책에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옆에다 뭐라 쓰냐면 이거는 표기법. 나눗셈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연산은 이걸로 한다. 연산법. 좀 이상한데. 표기법, 연산법. 자, 거기다 추가로 이걸 씁니다. 보세요. 위에는 숫자를 예를 들을게요.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가 됐든 간에 3으로 나누어요. 그럼 남는 나머지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종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요 세 가지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0, 나머지 1 남거나 나머지 2 남거나. 왜 2까지 남느냐면, 왜 2까지밖에 안 남느냐면 나눈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절대 나머지는 3 이상의 값이 올 수가 없죠.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남았다는 얘기는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나눗셈은 나누기 할 수 있을 때까지 표현해주는 게 나눗셈의 정확한 표기법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내가 나누기, 여기 지금 gx로 나눴잖아요? fx를. 그럼 gx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인 rx는 gx보다 작다가 돼야 돼. 3으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3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잖아. gx가 rx가 gx보다 작다. 그러면 숫자 할 때는 작다가 적용되는데 문자 할 때는 작다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책에 써있긴 합니다. 뭐라 표현하냐면 gx의 차수라 말해요.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요 밑에 쓴 데죠? 쓴 데 옆에다가 저거를 써놓으세요.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크다. 그래서 봐봐. 아이고. gx의 차수 rx, 만약 gx가 1차식이에요. 그럼 rx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일단 써놓을게요. gx의 차수가 1차식일 때, gx의 차수가 2차식일 때, gx의 차수가 3차식일 때, 뭐 gx가 4차나 5차가 될 수 있는데 보통 gx가 4차나 5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고등교과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rx의 차수는 gx의 차수가 1차이면 rx의 차수는 상수입니다. 그렇잖아요.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머지거든. 그럼 상수니까 따라서 rx는 rx로 쓰지 않고 r로 쓰십니다. 상수니까 x가 없는 관계식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해됩니까? 1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1차보다 낮아야 돼. 근데 차수 중에 1차보다 낮은 건 상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rx라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x가 없을 테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2차식일 때는 나올 수 있는 rx는 1차식 아니면 상수예요. 1차식이거나 아니면 상수이거나. 그럼 그때 rx를 보통 뭐라고 표시하면 되냐면, 이 rx를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1차식을 대신에 1차 이하의 관계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1차이면 ax 플러스 b지만 이게 1차 아니고 상수가 될 수도, 2차로 나눠서 나눈 건 나머지가 상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때는 a가 0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가 0이 되면 b라는 상수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1차 이하의 관계식,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될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gx가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2차식도 가능하고 1차식도 가능하고 상수도 가능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2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럼 2차 이하의 관계식은 뭐라 씁니까? 그러면 rx 자리 대신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써놓으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개념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뒤에 선생님이 이제 나머지 쓸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머지 자리 대신에 뭐 r을 쓴다거나 아니면 rx 자리 대신에 뭐 ax 플러스 b를 쓴다거나 이렇게 쓸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여기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기반으로 왼쪽에 나눈 식을 기반으로 나머지 식을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나머지를 써갈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가볍게 해보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항과 다항을 나누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만약 곱셈이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죠. 이렇게 한 개씩. 여기도 이렇게 분배. 근데 이게 나눗셈이면 분배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눗셈이면 x를 곱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3을, 그러니까 x를 나누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3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눗셈이 분배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은. 곱셈은 분배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나눗셈은 분배하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나눗셈이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면 봐봐. 이건 쓰는 게 아니고 나눗셈 뒤에 있는 분모를, 나눗셈 뒤에 있는 x 플러스 3을 분모에 쓰고 나눗셈 앞에 있는 분자를, 앞에 있는 관계식을 이제 분자에 쓰면 뭐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는 쓸 수 있는데 이게 약분하진 않잖아. 이렇게 뭐는 약분하고 뭐는 약분 안 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표기법상 이게 나눗셈 처리하기 좀 불편해.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연수 나누듯이 똑같이 나눠라 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잘 보세요.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식이니까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차를 1차로 나눕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보통 다항식들은 나눗셈 합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차수가 더 커질 때까지는 무조건 나눗셈 합니다. 그럼 같은 차수일 때는? 같은 차수일 때도 나눗셈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제 나눗셈을 멈춥니까? 그러면 나누는 것보다, 원래 있는 식보다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지면 그때는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지? 17을 내가 3으로 나눠? 몫이 5가 되고 3, 5, 15, 나머지 2 남잖아? 남아있는 2가 이 3보다 숫자가 작아. 그럼 나눗셈 멈추잖아. 근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17을 3으로 나눠. 몫이 4가 돼? 4, 3, 12. 남는 숫자 5. 그럼 이게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나누잖아. 남는 것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으면 더 나눠야 됩니다.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 나누다가 남아있는 식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아지면 이제 그때는 멈추죠. 똑같아요. 자, 합니다. 어떻게 나누죠? 일단은 어디를 위주로 보냐면 최고차항 위주로 보세요. x, 여기는 2x제곱. 일단 차수가 2차잖아요? 2차를 1차로 나누면 여기 1차가 되겠죠. 혹은 1차에 1차를 곱해야 2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곱하기 관계니까. 근데 이렇게 곱하면 x제곱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위에 사례를 빼내잖아, 숫자를. 그럼 빼내서 차수를 지워야 되는데 이게 차수의 개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앞에 그냥 x가 아닌 2x를 곱해서 여기다 뭐 하냐면 분배하시면 됩니다. 곱셈이니까. 얘랑 곱하는 뜻이기 때문에 2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사례를 빼내시면 됩니다. 빼내면 얘랑은 지워지고 빼기 붙죠? 마이너스 x, 위는 뺄 게 없어요. 상수는 플러스가 그냥 내려오겠네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 남는 식을 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남는 식을 보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몇 차죠? 1차예요. 남는 거, 나누는 건 몇 차예요? 1차야. 1차가 1차로 나누어질까 안 질까? 나누어져요. 아까 말했잖아. 남아있는 게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작을 때까지는 계속 나눗셈 합니다. 같은 차수일 때는 나눗셈 합니다. 뭘로? 차수는 똑같잖아. 문자를 더 곱하면 안 돼요. 숫자만 맞춰줘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을 분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위에 사례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지워지고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면서 5가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더 나눗셈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데 남은 게 상수죠. 나누는 거는 1차입니다. 드디어 이쪽 차수가 더 커졌네요. 그럼 그만한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만합니다. 그만하게 되면 선생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몫은 뭐가 되죠? 2x-1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몫이죠. 나머지는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네? 자, 이제부터 잘 봐. 선생님 이거 써드렸죠.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은 2x-1이 되고 나머지는 5가 남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표기법이라고. 표기법. 이걸로 수학적 식을 연산하진 않는다는 얘기지. 수학 계산을 하려면 이걸 빠르게 연산법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연산법은 나눔을 당하는 이 관계식,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안 쓰는 단어니까 피재수라 불러요. 나눔을 당하는 관계식. 피해자 할 때 그 피자입니다. 나눔을 당한다. 나눔을 당하는 관계식은 나누는 식, 재수 x 플러스 3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 5의 합으로 처리된다. 이게 연산법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문장이 됐든 식이 됐든 무엇을 무엇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남습니다 라는 식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하나 등식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등식은 그냥 등식이 아닌 항등식입니다. 중요합니다. 항등식. 그렇잖아.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남아. 이걸 수학적 식으로 바꾸면 7은 3과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나눗셈 식은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일 수밖에 없는 좌우가 완벽히 일치하는 항등식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나눗셈을 배우고 나면 바로 따라서 나오는 단원이 항등식 파트가 따라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좀 더 어려운 걸로,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나눗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을 뭐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돼요. 그럼 이건 3차인데 얘는 2차인데? 3차를 2차로 나누죠? 그럼 여기 일단 문자 시작은 뭘로 가야 돼요? x로 가지 않을까요? 2차에다 1차인 x를 곱해야 3차가 될 테니까. 개수는요? 얘 개수 1, 얘 개수도 1. 그럼 굳이 똑같은 개수니까 맞출 필요 없네요. 그냥 분배하면 됩니다. 분배. 자, 분배 잘하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자리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위에 자리를 빼냅니다. 그럼 x세제곱 지워지고 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x제곱이 남고 6x에서 x를 빼면 플러스 5x가 남고 3 빼기 뺄 게 없죠? 그럼 그냥 3이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남았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2차인데 나누는 게 2차나요? 더 합니까? 그만합니까? 더 합니다. 같은 차수이면 또 나눠야 돼요. 이제 이럴 때는 뭐만 맞추면 되죠? 개수만 맞추면 돼요. 여기 1, 여기 1. 똑같은 개수인데요? 똑같은 개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뒤에 플러스 1을 분배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1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위에 자리를 뺄셈하게 되면 지워지고 빼기 더하기로 바뀌면서 7x 3 빼기 1 플러스 2. 그래서 이 식에 몫을 구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1.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7x 플러스 2. 선생님 더하지 않습니까? 더 안 합니다. 얘는 1차, 얘는 2차. 이쪽 차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얘를 빠르게 수학적 관계식으로 바꾸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을 무엇으로 나누면? x제곱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곱해지고 나머지에 덧셈으로 처리된다. 이게 빨리 써져야 된다. 이게.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아셨죠? 자, 여기 이제 설명드렸고
4차를 이거 하네요. 4차를 2차로 나누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은 차수만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4차 4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얘를 2차로 나눕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뭐가 필요하죠? 문자는 x제곱이 필요하긴 한데 x제곱에 x제곱 곱하면 x 4제곱이 나오죠. 근데 개수가 안 맞네. 최고차원 개수가. 앞에 뭘 붙여야 돼요? 1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하면 4x 4제곱 플러스 계산 잘해야 되죠? 분배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돼요. 4x 제곱. 자, 이거 빼낼 때 차수별로 잘 빼야 됩니다. 얘랑 얘랑은 지워졌는데 위에 3차가 없어요. 그럼 3차는 계산할 게 없고 대신에 밑에서 뺐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붙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을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동량 처리되면 플러스 3x제곱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1차를 빼야 되는데 여기 뺄 게 없어요. 그럼 그냥 저기는 1차랑 상수는 그냥 내려오겠죠. 뺄 게 없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 남은 건 3차 남는 건 3차 나누는 건 2차 더 나눠야 되죠. 뭘 나눠야 되죠? 2차를 3차로 만들려면 x 하나가 필요한데 개수를 맞춰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마이너스 1x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x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x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위에서를 다시 빼냅니다. 그럼 지워지고 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4x제곱 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3x 뺄 거 없어서 그냥 내려오고 그만합니까? 더합니까? 그만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됩니다. 2차 같은 차 쓸 때는 개수만 맞추면 되지. 근데 여기는 4가 나왔잖아? 쟤는 2야. 뭘 곱해야 돼요? 플러스 2를 분배해야 되죠. 2를 분배하면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위에 사리를 빼내면 없어지고 빼기 붙으니까 x 빼기 붙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나요? 그만하나요? 이제 그만합니다. 여기는 1차 나눈 거는 2차 이쪽 차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다. 어디요? 마이너스 8 밑에 여기? 여기? 위에? 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이게 쓸데기 없는 계산을 들리고 있네요.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빼면 얘는 4x제곱 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 플러스 2가 필요하고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위에 사리를 빼내게 되면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3x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자, 얘를 빠르게 등식화하게 되면 4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을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과 곱해진다고 그랬죠?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머지는 덧셈이 돼요. 더하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이런 경우는 더하기를 생략하고 그냥 붙였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등식화가 이루어집니다.